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요. 현재 세무사이자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혹은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개설을 한 거고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떠올리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는 출생신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업자 등록증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는 아니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 20일 내에 신고하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사업 개시하기 전에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세무서 민원실이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은 출생신고에 비교를 하는 게 제일 흔한 게, 계좌를 만들 때 이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서 만들죠. 사업자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각종 다양한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등록 번호처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자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더라도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 잘 안 하시는 게, 이 업종 선택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자체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너무 성급하게 만들었다가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전에 이제 업종 선택,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를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사업자 등록증부터 확 만드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불이익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야기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기 전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 허가라 그럴까요? 영업 신고라 그럴까요? 를 관장하는 큰 체계입니다. 요건 제가 그냥 그린 건데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담당하는 데는 이제 세무서인데, 세무서라는 데서 사실은 무슨 삼남한상을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세금 걷는 것만 하는 건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각종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규제라고 하면은 흔히 뭐 안 좋고 불필요하고 그냥 선거 때 정치인들이 나와서 규제를 하겠다고 그냥 그 정도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규제는 필요하죠. 왜냐면은 규제가 없다면은 식당에서 음식을 위생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이런 것도 따지고 다 규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를 규제 중에 영업인허가, 영업 관련 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세무서에서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구청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시군 구청에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 흔한 게 음식점 같으면은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할 것이고, 병의원을 내겠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기타 학원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이 담당하는 부서들이 대충 다 있어요. 거기서 관련되는 인허가를 업무를 처리하고, 인허가 업무가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영업을 한다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앞에서 잘 받겠거니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자유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자유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어디 찾아봐도 자유업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어떤 법을 찾아봐도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없으면 그게 그냥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라고 어디 써진 게 아니라,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자유업이 됩니다. 자유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편의점 같은 소매업인데, 소매업 같은 경우에 편의점을 근데 실제로 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담배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그걸 받던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담배를 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담배를 파는 거는 인허가가 들어가는 거고,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컵라면이든 생수든 콜라든 을 파는 것은 자유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업에 들어가는지, 인허가 관점이 뭔지를 먼저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역설적이게도 카더라 통신 내지는 블로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세무사님들도 요거 다 끝나고 사업자 등록증 단계 내지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고 나서 기입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죠. 그래서 행정 업무기는 한데, 실제로 행정사가 인허가를 하는 경우는 좀 까다로운 인허가들이나 그렇지, 간단한 인허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우선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허가를 우선 모르고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원 등록을 해야지 이제 학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열어서 가르쳤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과태료, 벌금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데 세무적으로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인허가를 받느냐, 어떤 업종으로 내가 내 업종을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세금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적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오늘은 일반적인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법마다 워낙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당연히 알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대체로 보면은 인허가도 여러 가지 인허가 있어요. 건축허가 같은 것도 인허가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영업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 학원 이런 허가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영업 관련 인허가들은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이 있는 거, 학원 같으면은 대졸자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열겠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은 건설업 등록이다. 그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뭐 몇 명 이상 있을 것, 이런 인원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물적 요건,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 말고 물적 요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물적 요건은 또 크게 나눠가지고 시설 요건과 자본 요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축물 용도가 어떤 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같은 거를 갖추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업 쪽이 이제 그런데,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규정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물이 잘 빠지고 이런 시설로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시설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적 요건이라는 게 꼭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본 요건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업이죠. 전문 건설 같은 경우에 1억 5천 이상의 실질 자본이 있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슷한 걸로 여행사라든지 의약품 도매업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업 같은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자본 뭐 몇천억 조 단위까지는 안 갔던 것 같고 하여간 뭐 그런 정도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 인허가인데 이거는 각자 하시는 업무에 맞게 가면 되는데 뒤에 세무적인 거랑 엮여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업종을 덜컥 그 삽조증세에 박는 순간 이게 딱장점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셔야 된다. 이 정도 말씀만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감사합니다.